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첫날인데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는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삭제도 하고 날조도 하고 왜곡도 하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자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수들이 맨날 근현대사밖에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종로구청에서 뭐 강의하라 그러면 맨날 조선사, 뭐 근현대사. 예. 상고사 얘기해라 그러면 여기 뭐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 고대사도 뭐 조금 다 알려진 거 뭐 몇 개만 하지 중요한 거는 다루질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파트는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거기는 히스토리라는 건 어떤 나라의 각각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지구촌 가정이 되고 또 EU 같은 데는 이렇게 연합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사만 가리키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주변국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적.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한중일 국제관계학을 한번 강의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한 5년 됐나요?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이 정치, 외교, 경제, 문화가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중요한 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가르치겠지만 주로 관련된 그렇게 관련돼서 그 결과 어떠한 영향을 줬는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역사적 시각을 좀 높이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역사가 어느 나라 뭐 누구 때 뭐를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잡다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세 나라가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비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잘 오셨는데 오늘은 국제관계학의 개념이 뭐냐 그걸 위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같이 한국사면 한국사, 중국사면 중국사, 일본사는 일본사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딱딱 가르치면 고려 때는 일본은 뭐 했고 중국은 뭐 했고 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 사실은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은 국제관계학이 중요하다. 그 책을 보면은 위대한 단군 조선의 역사라고 나왔죠? 왜 위대한이란 말을 썼느냐? 영국에 내가 갔더니 Great Britain 그러더라고요. 대영제국이라고. 걔네들도 이렇게 하는 애는 꼭 자동차 운전면허도 GB로 돼 있어, GB.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역사의식이 높으면은 이게 단군 조선이 이게 잃어버린 역사가 돼가지고 일제가 이거를 그냥 단군 신화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먼저 코스에는 이거에 대해서 단군 1대 왕검, 단군 2대 부루, 단군 3대 갸르, 단군 4대 오사구에서 단군 47대 고열과까지 각각의 왕력이 있단 말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까지. 근데 그거 지금 가르칠 시간은 없고 왜 위대하냐? 이걸 한중 고대 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이 단군 시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BC 2333년에서 단군 조선, BC 238년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제1대부터 47대까지 2096년간 지속된 실제 역사였습니다. 이게. 단군 1대부터 47대까지 시기적으로는 이거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 일제 때도 이거를 말살해 놓고서 사실은 일본인 학자들은 청동기 유물을 조사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세형 또는 비파형 청동기, 청동검, 그 다음에
단유세문경이라고 해서 그 청동 그 거울이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왜 위대한이 앞에 붙었느냐? 이 시대 때 겹치는 중국이 아까 우리 한일 관계학이라고 그랬죠? 요순, 하은주, 춘추전국 이 시대하고 겹칩니다. 단군조선이 2096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단군조선은 원래 그 사마천의 사기서부터 단군조선을 없앴어요. 그리고 뭐 동방예의지국이 있었다. 무슨 뭐 군자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한두 줄 남겨놓고 요순 임금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순 시대를. 그런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만 하는 건데 이거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요 임금이 등장하는 시기하고 단군 일대가 우리가 보통 왕검 그러는데 임검입니다. 그 한자로 정확하게 임검. 이게 이렇게 똑바로 쓰면 왕검이 되죠. 근데 임검인데 이 시대하고 요 임금 시대가 겹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핵심만 얘기하면은 중국 위주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단군 시대를 없애고 요순 시대로 이렇게 바꿔버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요거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요순 시대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가정은 단군 일대 임금을 요 임금으로 오버래핑 해가지고 겹쳐가지고 중국에서 사마천의 사기가 그렇게 썼을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진짜로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역사에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 4대 오르대는 직사각형의 그 단군조선의 그 시가지는 부도라고 그랬어요. 부도. 하나님이 부여한 도시. 그러니까 이건 City of God예요. 하늘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와 대항하는 이거 요임금은 이렇게 그 도자기형.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도당이라고 그럽니다. 도당. 그래서 요순을 뭐 당효제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도당과 이제 구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하늘의 도시입니다. 이게. 우리 단군조선하면 뭐예요? 신시라고 그러죠? 신시라는 게, 그게 한자가, 여러분들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야. 하나님 신자가 있습니다.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신시의 신시. 그러니까 City of God예요. City of God.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간 결론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는 세속도시예요. 이거 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흑암의 도시. 이거는 하늘의 도시. 그래서 한국 민족하고 중국 민족의 최초에 나오는 단군 시대 때 요순의 대결은 하나님의 천선 민족 대 세속 인간의 대립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하은주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30분이 지나가지고 뒷얘기를 못하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2페이지에 나오죠. 그 책을 보세요. 2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중국의 요순 및 하은주, 춘추 전국 시대를 통치했습니다. 답답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뭘 통치했다는 거냐. 이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다 진도를 나가고 시간이 나오면 이걸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군조선이 위대한 역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경찰 국가였어요. 중원을 지배했던.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 단군조선이 살아나면 우리나라의 중심, 이 동북아시아의 중심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죠? 여기
요 238년에 우리나라 환단고를 보면은 북부여의 해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정권이 교체됩니다. 이 47대 고열가 때 그 북부여의 해모수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조선족에서 부여족으로 그 민족의 혈통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여는 약간 있다가 이게 졸본부여로 바뀌어요. 동명성왕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졸본부여가 사실은 고구려의 기원입니다. 고구려는 고추모라고 하는 이름을 고주몽이 했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깹을 없애기 위해서 동명성왕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일제 때부터 동명성왕의 4대 손쯤 됩니다. 깹이 있어요. 예. 요게 대충 BC 232년, 이게 BC 157년입니다. 157년은 어디서 나오냐면 157년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여기 공부 좀 하신 사람은 고구려 하면은 뭐예요? BC 37년에 이루어졌다 이러죠? 건국이. 그런데 그거는 그 일제가 120년을 낮춘 겁니다. 나중에 이주갑 인상설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60년 곱하기 2. 그래서 하는데 이거 120년이 올라가면 BC 157년이죠?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거 또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이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냐면 이걸 우리나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고구려가 기원이 졸본부여로 올라가서 BC 232년으로 올라가면은 BC 37년 우리나라에서 가리키는 할 때는 고구려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고구려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북부여 다음에 졸본부여가 생긴데 단군조선을 계승한 게 졸본부여고 그 졸본부여는 곧 고구려로 개성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단군조선이 고구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춘추전국이 지나고 그거 얘기합시다. BC 221년에 여러분들 이정이라는 사람이 춘추전국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 238년에 단군조선이 멸망하니까 힘의 공백기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저 변방에 있었던 시안 쪽에 있었던 지금 거기에 있었던 진시황제가 나타나서 춘추전국을 정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찍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제 때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진시황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뒤에 보세요. 3페이지. 처음에 만든 게 그 아버지인 여불이라는 쓴 여시춘추라는 게 나와요. 여시춘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시춘추는 쓰세요. 거기 빠졌어요. BC 239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분소경류 사건이 일어나요. 분소경류는 BC 213년. 자, 그럼 이것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2096년 동안 단군조선이 중원을 지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전부 이 중국은 단군조선의 영향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군조선이 멸망하고 그 과도기에, 지금 이 과도기죠? 그 진시황제가 통일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중국 민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족이 아니니까 화하족이라고 해요. 화하족. 지금 시안 바로 옆에 가면 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화할 때 화려할 화자. 그 다음에 하수는 여름 화자인데 그거는 황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화하족이라고 그래요. 화하족 위주로 최초의 역사 왜곡을 하는 게 여시춘추인 것입니다. 이제 단군조선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우리 진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국의 역사를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분소경류. 이거 분소경류를 설명하면 단군조선하고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 국제관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진나라가 와서 뭐 유학자를 죽이고 뭐 책을 불질렀다.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게 아니라 2000년간 단군조선에 했었던 홍해인간 사상이라든가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 있는 거죠.
단군조선 시대 때 성리학이 먼저 있었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하고요.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 사상이라든가 홍익인간 철학 사상, 또 뭐 천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면은 진나라가 아이덴티티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 불질르고 그걸 신봉했던 학자들을 다 말살시키는 겁니다. 이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진나라가 온 거죠. 그 진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5년 만에 망해요. 그 아들 때. 그러면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진시황제, 진시황제.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도 뭐 진시황제 몇 권짜리 이루고 다고 내가 이렇게 역사 잘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그때 뭐 했냐 그러면 하나도 얘기를 못 해요. 진시황제는 단군조선의 2096년 동안 지배받은 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중국이라고 하는 그 화하족 중심의 아이덴티티를 새로 정립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나라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유방에 의해서 한나라가 등장하죠. 근데 전성기 때는 제7대 한무제입니다. 그 중에서요 유철이라는 사람이죠. 유철. 그 뒤에 후한 때는 또 광무제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수예요. 이거 헷갈리죠? 자꾸 유철 유수. 예? 이때는 아까 얘기 뭐죠? 그저 한무제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BC 141년에서 BC 87년이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구려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고구려 역사를 120년을 올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나라하고 같이 그 국경 분쟁을 했던 게 흉노라고 있었어요. 흉노. 근데 그 이화여대 교수 송동숙 교수가 쓴 거는 고구려와 흉노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같은 것이다.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역사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고구려가 없었던 거를 가정하니까 별도의 민족은 흉노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구려의 역사가 올라가면 바로 한나라 위쪽은 고구려의 역사였고 그 고구려가 바로 중국에서는 한나라 위주로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북방의 야만민족이다 이렇게 흉노라고 쓴 거예요. 그럼 한나라하고 흉노는 유방이 뭐 한나라를 유방이 그 항우를 물리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역사를 보면 감추고 있는데 흉노한테 조공을 바치고 공료도 바치고 이랬던 그 주종 관계였어요. 그 나중에 나가겠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흉노를 물리치긴 하지만은 초창기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하도 흉노의 침입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 보세요.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건이라는 사람을 저쪽 그 서방에 군대를 연합한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지원병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흉노에 대해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서쪽에 뭐 페르가나를 지나서 대월 시국 또는 대월지국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데는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박트리아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국은 항상 중국을 위주로 지원병을 구하러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박용숙 교수 샤먼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샤먼 제국. 이분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민족이었다 그러는데 이제 이방 종교인 불교라든가 뭐 이슬람 나중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국교가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산속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당 소리를 듣고 샤먼이라는 말을 썼지만 원래는 2096년 동안 지배했던 게 홍익인간 사상이고 그게 일신교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일신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일신이 조군 세계하사 신측 1세계 사자에게 할 700세계이리라. 그 천부경, 삼일신고, 뭐 천정계경 이런 경전이 나오는데 삼일신고에는 이런 일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단군시대 때는 일신교였고요.
그 철학 사상은 홍해인간 사상이고, 그 다음에 경조는 천부경학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샤먼 제국인데 이게 샤먼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우리 그 일신교의 개념을 또 모르고, 여러분들 보세요. 조선시대 때 주자학이 들어왔죠? 그럼 뭐예요? 고려 때 불교인들이 천민으로 타락하는 거 아세요? 타락이보다 그 귀족 대우를 받았던 스님들이 조선시대 때는 천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저 산속에 저 절로 들어갔어요. 국교가 바뀌면 그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그 탄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샤먼이라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건데, 그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한, 처음에 빠졌는데, 단군의 개념을 아셔야 돼, 단군의. 단이라는 거는 재단단자예요, 이게 대단다. 예? 제사장이란 뜻, 제사장. 영어로 프리스트. 군이라는 건 족장이에요, 족장. 족장. 페이트리아크. 제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이면서 족장이었던 사람을 단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군일 때 만약에 여러분들 알듯이 왕검 그런다, 임검인데, 그러면 세종대왕이 이름이 이도예요. 그러면 세종대왕 이도할 때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게 단군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족장.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임검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단군 1대 임검, 단군 2대 부루, 단군 3대 갸륵해서 단군 47대 고열과까지 있단 말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샤먼이라는 개념은 자꾸 단군이 우상이다, 무슨 뭐 산속에서 뭐 이상한 종교에 있는 그게 아니라 원래는 2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원래 오리지널 교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국교가 바뀌니까 막 죽이고 탄압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다, 무당이다 이러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월지국 갔다고 그랬죠, 그 장건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단군 시대 때가 중원을 지배했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샤먼 제국을 보면은 한나라나 이런 나라는 서방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데 진시 황제가 사실은 알렉산더하고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중해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인데 서방으로 간 사람은 후대에 기록할 때 엘리그잔더, 알렉산더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동쪽으로 온 사람은 진시 황제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동일 인물인데 이게 겹친다는 거죠. 여기서 이용한데 이쪽으로 간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온 사람은 진시 황제라. 왜? 중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순이 인도 유럽어족이에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인토네이션이 있고 사성이 있고. 우리나라 우랄알타 여족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홍콩에서 온 애들은 여기 몽고 반점이 없어요. 한족들은. 민족이 달라요. 어순도 다르고. 그리고 저 뭐 시 안에 있는 뭐 병마 그 무슨 용인가 그거 보면은 상투를 썼는데 이건 단군조선 조선시대 때 머리지, 한족이나 중국에는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이제 중간에 신나라라고 왕망이 세운 게 있어요. 저기 요번에 내 중국의 하남성에 갔더니 왕망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왕망이 그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 싸웠다는데 왕망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압한 사람이 후한 광무제입니다. 아까 그 전한 그 한무제가 있고 이거는 광무제예요. 근데 이 광무제는 여러분들은 뭐 한사관을 세웠다. 이거는 이제 남의 서마천의 사기가 쓴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관계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서방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첫째는 그거는 지원군을 하길래 보낸 거고, 요번에는 이제 옛날에 자기가 있던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반초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반초. 그 반초라는 사람은 서역으로 출정했는데, 지금 말하면은 카슈카르 지역 쪽으로 가서
우리가 무슨 안동도부 무슨 이런 거 배웠죠? 당나라 때. 근데 여기는 서역도부라는 걸 세웁니다. 반초라는 사람이. 이름이 멋있죠? 이 서역도부에 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방에서 굉장히 갔는데 실질적으로 실크로드에 기반을 싼 사람이 반초죠. 그리고 이때 가명이라는 사람을 서진국, 그러니까 대진국, 그러니까 로마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동서교육이 터지기 시작한 게 이 광무제 때 반초라는 사람이 그 실크로드를 만든 것이다. 이거는 중국 기록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기록으로 아까 샤먼제국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뭐 터키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지금 신라에서 나타나는 무슨 금관이나 뭐 황금 보검 이런 거 있죠? 황금 지팽이. 이런 거는 지금 불가리아라든가 무슨 저기, 예?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유물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 동서교류라는 게 꼭 이 한 나라 때만 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중국을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얘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었고 이제 여기에 말명하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황건적이 난이 나죠. 예, 황건적이 나서 태평도 뭐 오드미격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삼국지죠. 삼국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국지. 예? 우리나라 역사는 몰라도 이거 뭐 서울대 시험 문제 난다 그래가지고 뭐 조조, 유비, 송건이 뭐 위초고 뭐 이거는 외우지 말라도 그냥 다 외워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나라 때 우리나라하고 어떤 국제관계가 있었냐. 위나라 때 우리나라는 고구려 동천왕이 있었어요. 동천왕. 예? 이게 연결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중국에서 뭐 제갈공명이 어떻다 뭐 어떻다 이런 것만 알면 안 되고 그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거는 내가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맨 위쪽에 북경을 중심으로 위나라가 있었죠. 조조가 세운. 이때 유주자사가 광구검입니다. 유주라는 거는 하북성 있는데 북경을 중심으로 이 광구검이 이제 있었는데 고구려의 동천왕 이 사람이 이 위나라가 삼국이 싸우는 거를 틈을 타서 위나라의 그 서안평, 북경 근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모든 게 한반도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어떤 사람은 또 황당해. 아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알렉산더가 진시 황제다. 이런 건 너무 황당하죠?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런데 한 개의 사람이 기록이 안 될 때니까 한 사람이 활약한 건데 서방에서 나중에 기록할 때는 자기네 역사를 넣고 우측으로 한 사람은 자기네 역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그러니까 진시황제의 무덤이 없잖아요. 그 서안에 있다는 거는 지금 없어요. 진시황제의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거 덮잖아요. 그거. 예? AD 4세기 고분 일본 나라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일본 놈들이 가리는 거고 백제 유물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국제관계학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그냥 그 답답한 너무나 한국적인 너무나 그냥 일본적인 이런 거에 목매이지 마시고 스케일을 좀 넓게 잡으란 말이에요. 넓게. 스케일을. 예.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역사를 모르면요. 선진국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계 10위권에 들고 뭐 경제가 뭐 GNP가 어떻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라면 하나도 몰라. 그럼 되겠냐고요. 위나라 때 아까 그 유주자사인 광구검이 그 여기가 이제 고구려 때 동천왕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안평을 점령하고 이랬는데 이 광구검이 대방태수, 낙랑태수 또 부여가 이 고구려하고 적대적이었나 봐요. 부여가 이 광구검 편을 들어가지고 고구려를 반격하니까 동천왕이 나중에 시온데 동쪽으로 쫓겨갔다 그래서 동천왕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환도성을 뺏기고 뭐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동천왕이 SOS를 백제한테 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 그때 왕이 누구냐면 고유왕입니다. 고유왕. 고유왕이 좋다.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그래가지고
진충이라는 장군을 저쪽 요소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광구검에 그 후미를 쳐가지고 광구검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방군. 그런데 그 대방군을 이제 요소, 요하 이렇게를 구분을 할 때 이게 시기상으로 또 달라요. 4세기나 이럴 때는 나나라고 하는 그 북경 위에 있는 그 나나가 요수였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요동 요소가 됐고 10세기 요나라 때는 지금 요하 있거든요. 요하. 그 요하 있는 데가를 중심으로 요동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념이 바뀌고 여러분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평양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북한의 평양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700년, 800년 뭐 몇천 년 전부터 평양인 줄 알지만은 지금 그 장안, 시안이라는데 거기를 평양설로 주장하는 사람, 또 태원, 북경, 또는 그 위에 숭도, 그 다음에 요양, 뭐 여러 평양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구려가 승리해서 전진했을 때는 거기다가 평양을 젓는 거예요. 그리고 져가지고 뒤로 빠꾸 했을 때는 뒤에다가 평양을 세우는 거고. 여러분 제가 영국에 갔었는데 그 영국에 요크라는 성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요크. 미들 잉글랜드에. 걔네들이 탄압을 받아서, 청교도 탄압해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세운 데가 뉴욕에 새로운 요크다는 거예요. 영국의 요크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뉴욕이다. 그러면 그 시기를 달리해서 영국의 요크가 있고 미국의 뉴욕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여기가 뉴욕이라는 처음부터 여기는 요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말이죠. 이제 이 바운더리도 넓혀야 되고 우리나라의 그 아이덴티티를 좀 더 심화해야 돼요. 여기는 너무 그냥 일제 때 그거에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고이왕이 진충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그 광구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방계 태수인도 죽이고 그 딸을 또 자기 아들인 책계왕한테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옛날에는요 무조건 그 땅을 점령했다 그러면은 그 집 왕비나 그 집 공주를 뺏어요. 그래가지고 대방태수 딸하고 보가라는 사람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대방고지를 다 차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백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그 백제를 말이죠. 우리나라는 또 뭘 잘못 가리키냐면 한반도에 있는 만이변에서 백제가 됐다고 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아니 백제의 시조가 온조죠. 온조가 누구 아들이에요? 고주몽 아들이잖아요. 고주몽은 고주몽은 부여인인데 그 아들은 만인입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백제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만에 있는 54개국인가 그때는 백제가 이백제를 쓴단 말이에요. 부족국가. 근데 우리는 백제할 때 백제는 이백제예요. 그런데 이 백제는 원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백제는 백가, 제해, 네 글자인데 첫째 자, 셋째 자를 따서 백제예요. 이건 중국인이 붙인 거라면 많은 가구가 바다를 건너왔다. 이게 건널제예요. 크로스오버. 그래서 대륙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반도로,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많이 있었던 원래 부족국가 백제하고는 다른 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을 이해하려면은 두 개의 백제의 설이 있는데 두 개의 백제는 김성호라는 사람이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이라는 가설을 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74년도에 내가 고3이었거든. 내가 역사반장이었다고. 그때 비류백제 이런 거를 조선일보 칼럼하는 걸 이걸 오려서 내가 저걸 했어요. 얘기했는데 그때 일본으로 간 백제가 비류백제다 이런 거를 이제 듣고선 우리 교과서에서 모르는 역사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 우태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이로 읽습니다. 우이 고고에서는
우이하고 소소노하고 결혼해가지고 비류를 낳는 거예요. 이게 졸본부여에서. 근데 나중에 그 동부에서 쫓겨온 고추모가 고주몽인데 고추모가 이름이고 주몽을 활 잘 쏜다는 그 주몽이에요. 그게 활에 달인. 이 사람하고 이 우이가 일찍 죽어서 미망인 소소노하고 결혼해서 온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류와 온조는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달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모이제라고 그래요. 동모이제. 비류와 온조. 그런데 핵심만 얘기하면 대륙이나 한반도에 남았던 백제가 온조고 비류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국가기관이 된 민족이 비류계 백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백제에서는 가설은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두 개의 백제가 있으려면 각각의 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정태세문단사.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연구에서 밝혀낸 건데 한 개의 백제인데 그 왕력 안에는 비류계 온조계가 뒤섞여 있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왕이 참탈하면은 또 비류계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몇 대 내려가다가 또 온조계가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쭉 내려온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요. 근초고왕이라는 이제 인물은 아시죠? 그것도 여러분들 5대가 초고왕이고 6대가 구수왕인데 13대가 근초고왕이고 14대가 근구수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근자가 하나 더 붙어. 예? 초고왕. 근대 있잖아, 근대. 예? 이거는 가깝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일본이 120년을 조작했다고 그랬죠? 그 두 개가 이렇게 되면 한 12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을 또 근자를 써서 또 삽입시켰는지 왜? 우리나라 역사의 삼국사기는 여러분들이 삼국시대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국사기는 언제 쓰셨어요? 고려인종 때 1145년에 김부식 선생이 쓴 거예요. 고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주 출신이라서 자꾸 신라로 알고 있고 뭐 삼국시대에 쓴 거 아니냐. 훨씬 그 전에 자료들은 일본 애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일제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삼국사기는 굉장히 그 고대를 나타낼 때는 부실한 거란 말이에요,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서기 것도 베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본서기는 언제 썼어요? 일본서기는 일본이 60년에 건국돼서 720년에 완성이 됩니다. 일본. 그러면 이게 보통 400년이 앞서죠, 일본서기가. 그 일본서기가 만약에 이주가 120년을 조작했다면은 그 뒤에 썼던 삼국사기도 거기에 맞춰서 쓰려면 120년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왕도 쓰고 근초고왕도 쓰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초고왕하고 내가 오늘 또 지금 얘기할 그 광개토대왕 고구려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한일고대사를 푸는 키워드예요. 그걸 모르면은 한일고대사를 몰라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비류계하고 온조계가 서로 이렇게 막 그 왕권 다툼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13대 근초고왕 때 거기 저 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346년, 네, 13대 근초고왕이 그 선왕이 비류계였어요. 그 근초고왕은 온조계고 비류계 12대 개왕을 시해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권을 잡았더니 그 아들인 진정, 동그라미 해서 진정. 그 참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일본 천황의 성씨가 진씨예요. 마히토라고 그래요. 마히토. 진인이라고 그러는데, 진인. 진인을 마히토라고 그러는데, 일본 신천 성씨록의 그 천황가의 성씨가 진인이에요. 진씨란 말이에요. 거기에 효씨가 이 진정 같아요. 진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개왕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시해당해서 왕권을 뺏기니까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고이왕 때 요소로 진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소에서 쭉 있다가 지금 근초고왕하고 개왕 죽인 데가 한반도가 아니라 요소란 말이에요. 요소 백제. 그래서 그걸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리를 이끌고 한반도로 도망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이걸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쳐요. 내려와서 어디를 가느냐? 지금의 가야 지방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야 지방의 대성동 고분이라든가, 또 그 지역이 있죠. 지산동 고분, 고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부여식의 무덤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여식의. 가야식의 무덤이 아니라, 농경민덕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 없는 그 무덤 나오죠? 그게 순장입니다. 순장. 왕이 죽으면 같이 죽여요. 그게 부여식이에요. 그 다음에 백제식 칼이 나오죠? 환두대도라든가. 그 다음에 북방기만민족을 증명하는 말발굽이라든가 말투구라든가. 이게 농경민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 가야 지역을 점령해서 세운 나라가 임나가라예요. 임나가라. 네? 임나가라. 여러분들 임나일본부 이런 말들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임나가라라는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한반도에 세운 비류계 백제를 말하는 거예요. 온족의 백제는 요소 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 처음에는 경북 고령이 임나예요. 경북 고령이. 그 다음에 그 옆에 합천이 다라. 그러면 그 밑에 하만이 알라. 그 다음에 그 옆에 김해가 남가라. 물론 옛날에 아까 정기가야 동맹이 있었죠. 금강가야. 그 위를 치는 거예요, 지금. 대륙에서 내려온 절본부역의 이 비류백제인들이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창녕이 비시구. 그 위에 경산이 녹구. 일본에서는 녹기타는 거라는 녹구. 그 다음에 그 위에 동대구가 탁순국입니다. 탁순국. 여러분들 임나가라 칠국인데 거기 제가 다 역사기행에서 돌아봤어요. 공통적인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여식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식 칼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야 가서 이 얘기를 하면요. 가야에서는 무조건 백제가 언제 가야를 쳤냐 그러고, 무슨 고령 같은데 대가야 같은데 가면은 거기 하계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전부 그냥 반대합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348년에 와서 350년경에 이 임나가라 칠국을 완성하고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355년에 어디로 가냐면 신라 쪽, 그 당시는 신라가 없었어요. 사로국 이런 데인데 그 포항 쪽으로 가서 외열도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를 못 타가지고 시모노세키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안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의 말하면 시마네현이라고 있어요. 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추릉국이에요. 추릉국. 이즈모라고 그러죠? 추릉국. 여러분들 말이죠. 이런 역사를 알면은 일본 애들이 이지산 만드는데 이름을 이즈모라고 붙였어요. 그게 뭐야? 이즈모가 그 시마네현이고 시마네현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죠. 그 동해안을 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 배 이름을 지은 것만 해도. 그래서 내가 저 국방부에다 얘기해서 일본을 친 게 광개토대왕이니까 광개토대왕이라고 지어라. 동해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광개토대왕이 거의 나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이에요.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백제는 2개의 왕권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초고왕 때 온조계가 요소를 차지했고 그 졌던 세력들이 한반도 남부로 피난을 와서 임나가라 칠국을 세우는 기존의 가야를 정벌하고요. 이 철제 무기 이런 걸 가지고 기마민족들이 그런 다음에 외열도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 추릉국 이즈모라는데. 그래서 이즈모에서 더 올라가면 추릉국 위에 월전국이라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에치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스루가라고 그래요. 스루가. 거기 가면은 일본 송상고분이 나오는데 그 일본 송상고분에 나오는 유물이
고령에 지산동 고분이 있고 그 밑에가 대국립 가야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고령에서 나오는 유물이 아까 지금 말하는 후쿠이현 수루가에서 나오는 일본 송상 고분하고 똑같은 유물이 나와요. 여기서 가서 진출했다는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본 후쿠시마현의 거기는 현이잖아요. 그 집 현 도지사가 아니라 현지사가 되나? 그 집 딸을 가르쳤어요. 이 정독도서관에서 온 적이 있었는데 연대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355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유물이 230년대가 나오는데야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355년에다가 아까 120년이 가감됐다고 그랬죠? 이주갑이. 그러면 23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수긍을 하더라고. 만약에 이주갑을 조정을 하면은 230년대 유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한국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더라고. 다케시마 주장한 시마네현의 딸, 현지사 딸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임나가라 칠국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일본의 시마네현이 출흥국이다. 이즈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르백제인이 최초로 개척한 데란 말이에요. 일본의 야마토웨가 생기기 전에 그냥 부족 국가로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미 계신 땅이란 뜻이에요, 이게 땅 나자거든.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와서 아까 비르백제를 세우니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원조 근초고왕이 기분 나쁘겠죠? 자기에서 도망가가지고 자기한테 복속을 안 하고 한반도 남부에 와서 또 임나가라를 세우면서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요소백제를 인정 안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들이 금구수태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길 정벌하러. 그래서 금구수태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외열도로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지금까지도 뭐냐면 원래 대륙에 있었다가 한반도를 거쳐서 외열도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본 애들은 바로 직전에서 온 게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임나가라예요. 가야하고는 다르죠. 가야 민족이 아니라 졸본부역의 비르백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자기가 원래 조상들이 왔었던 거기에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미 계신 땅이 되는 거예요. 임나가. 그래서 임나라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임나일본부는요, 개념이 바뀌어요. 일본이라는 거는 670년에 이제 나당연합군에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왜를 일본으로 바꿔요, 이름을. 왜? 나당연합군이 이제 왜를 치겠다 이러니까 항복을 하고 일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뭐냐면 해 뜨는 땅이에요. 해 뜨는 땅, 야마토도 해 뜨는 땅. 이거는 뭐냐면 백제가 자기네들을 스스로 불렀던 거를 해 뜨는 땅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뭐니까 한반도에서 외열도로 가서 새로 세운 백제, 또 다른 백제, 그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부 하면은 자꾸 별도의 나라 일본이 와서 세웠다 이러는데, 백제가 외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던 관청이 임나일본부예요. 이제 나중에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 한일 관계는 완전히 한반도에서 외로 간 거를 외열도에서 한반도로 180도 역사 전개 방향을 반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한일 고대 관계 역사 전개의 올바른 방향성 검토라고 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학술대회를 했죠. 방향성이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외로 간 건데, 자기네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일본석 일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서 한반도로 진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거꾸로 역사 전개를 180도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증명하는 유명한 칼이 있죠?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칠지도가 뭐예요?
이 칠지도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문을 거기다 썼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안면이 태화 4년 정월 16일 병호 정양 조 백년철 칠지도 이벽 백병 의공 외후왕 백제대왕작 선세 이래 미유차도 백자왕세자 기생성음 고위 외왕 지조 전시후세. 자, 태화 4년. 태화 4년도 우리가 보통 이게 369년으로 이제 보통 아는데 이것도 120년을 빼면 249년이 될 수가 있어요. 정월 16일 날 정오에 병호일이에 그게 백년철, 철을 100번 잘 이렇게 조련을 해서 만든 칼이 칠지도다. 이벽배, 이것으로서 백병, 많은 병력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의당, 외후왕한테 제공할 만하다. 줄 만하다. 백제대왕, 근초고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제대왕은. 선세 이래, 옛날로부터 미유차도, 이러한 칼이 있지 않았다. 백자왕세자 기생성음. 여기가 이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백자라는 건 백제를 높여서 부른 말이에요. 그 백제의 왕세자, 그 기가 처음에 막 기적적으로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백제 왕세자의 이름이 기였다. 이렇게 라고 해서요. 백제 왕세자 기가 탄생하는 거룩한 울음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근초고왕이 그 아들인 근구수 태자를 외후왕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제 왕세자가 갑자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외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이 칼을 만들으니 후세 널리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석한 건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일본 애들은 신공왕후가 와서 뭐 삼환을 점령하니까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바쳤대. 정복하러 온 신공왕후에게. 이게 일본식, 아까 180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진철이라는 원광대학교 무슨 정치학과 교수는 외왕지에게 줬다는 거. 맨 처음에 그거 있죠? 지조, 외왕. 외왕지가 없었어요. 일본석에 앞만 찾아보세요. 무슨 외왕지가 있고, 이게 지금 369년인데, 외라는 건 405년에 생겨나는 거예요. 나라도 없었는데 무슨 외왕한테 줘요. 이거는 뭐냐면 방어적인 해석이에요. 신공왕후한테 헌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우리나라가 외왕한테 준 거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아니라 근초고왕, 이건 누구냐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까 이름 기가 나오지 않는데 일본서계에는 문해숙례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문해숙례. 이거 숙리라고도 읽고 숙례인데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스쿠네라고 그래. 스쿠네. 왜냐면 얘네들은 받침이 없죠. 스쿠네는 뭐 상장군. 그 장군 중에서 높은 사람을 숙례라고 그래요. 스쿠네. 다케우치노 스쿠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진정이 도망갔다고 그랬죠. 외열도로. 그때 이 진정이 임신만 시키고 도망간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그냥 근구수의 아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양아들로 편입한 모양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진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초고왕이 혈통관계도 있고 그래서 문해숙례 다케우치노 스쿠네를 칠지도를 만들어서 이 칼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서 항복해서 외로 갔으니까 그 외열도로 가서 외왕 노릇을 해라, 외후왕 노릇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서열이 하면 백제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왜? 백제는 여러분들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륙을 다 석권했어요. 근초고왕 다음에 근구수왕 때는 요소백제 아까 있다가
연나라 후연하고 싸워서 싼동백도 있는 데를 뺐고 그 밑에 동진하고 싸워가지고 양자강 이부까지를 다 석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해가 백제해였단 말이에요. 백제. 그리고 그 시대 때 서방에서는 로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외에 13개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그 대제국이었다고 백제가.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일제 때 그 대동아 공영권 그러면서 그 일본의 관동군이 중국의 내륙으로 치지 않고 옛날 백제 땅을 재현한 거예요. 쭉 내려오면서, 예? 뭐예요? 월남, 버마, 지금 뭐 태국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저기, 예? 여러분들 콰이강의 다리 이런 거 봤죠? 거기 왜 갔을 것 같아요? 옛날 백제 땅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 그 근구수 때. 쭉 내려서 어디까지 합니까?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가서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런 한일 고대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자원을 얻으러 갔다, 석유를 얻으러 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역사를 잘 알고 얘네들은 왜냐하면 우리 때 백제 역사 책을 다 갖고 갔거든. 그러니까 그 내막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대백제 제국의 영토를 재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왕, 그 다음에 후. 그러니까 여기서 왜 후왕이라고 하는 거는 제후급이에요, 제후급. 왜 후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있으면 근구수왕이 있고 거기 이제 아까 칠지도를 갖고 간 사람이 왜 후왕이란 말이에요. 백제하고 왜는 이렇게 그래서 칠지도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첫째, 칠지도는 전투용 칼이 아니었어요. 네가 새로운 초임지로 외열도라는 낙선대를 가는데 많은 백병이나 무슨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생명나무 같은 주술적인 성격의 칼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외후왕이라는 자격을 주는 임명장이에요. 정치적 임명장이라 아그레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외후왕으로 너를 책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칼을 통해서 백제하고 외는 정치적인 주종관계였다. 종속관계였다. 이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KBS 근초고왕을 이 시나리오 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다 뺐어요, 또. 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칠지도의 비밀이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근구수 태자인데 근구수 왕인데 이분이 근초고왕의 그 아버지의 그늘에 그 가려져 있어가지고 근구수는 잘 모르죠. 그냥 아들이다만 알지. 야, 백제 최대의 왕은 근초고왕이다 이러잖아요. 근초고왕은 폰만 잡고 있었어요. 실제로 싸운 거는 근구수 태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잠깐 보면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는 맨날 그냥 핍박받고 무슨 뭐 맨날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러는 것만 알아가지고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한국고대사를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잃어버린 한국고대사를 회복하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고 그거를 복원하면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프라이드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2년 전에 여기서 최초로 개설을 했어요. 왜? 여기가 양반 땅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 가회동, 여기 북촌마을이 양반 동네 아니에요. 상징성이 있어서 여기서 한 거였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구수 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아까 367년에 임나가라, 아까 그 진정이 그 도망와서 세운 임나가라를 침공하고 368년에는 추릉구까지 정벌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근구수가 구조라고 나와요. 구조, 막고에 뭐 이런 사람들이 추릉구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신공왕후하고 응신한테 항복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천신족이고 하늘에서 온 족이고 신자라고 쓰는 거 일본에서 쓰는 거는 전부 이게 백제에서 온 걸 말하는 거예요. 도레인. 그리고 자기네는
국내 국신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국신. 이거는 뭐냐면 백제를 한때 삼국으로 받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란다. 그리고 369년 3월에는 임나가라 이제 아까 행복했지만 이 진정이란 사람이 아까 369년 1월에 문해승례 다케우치노 스쿠네 때 칠지도를 주고 일본의 외후왕으로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환영식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진정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네. 그 혈통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신을 합니다. 근초고왕을 배신을 하고 일본에 가 있었던 진정, 그리고 진정이 나중에 이제 그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응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응신은 야마토 외를 세웠다는 사람이에요. 응신천왕이라고 그러죠. 오진이라고 그래요. 오진. 진정은 1세대. 아까 개왕의 아들이로서 대륙 요소백제에서 내려온 사람. 근데 이거는 외열도를 개척한 1세대예요. 그리고 야마토 와를 세우는 거는 응신입니다. 응신은 진정의 아들이죠. 그래서 추릉국도 항복을 받고 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항복을 해놓고 조공을 바치겠다 그랬는데 이 비류계하고 원족에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말은 항복한다 그러는데 뒤돌아서면 또 배신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칠지도를 갖고 간 문해승례하고 진정하고 그 아들인 응신이 연합군을 이뤄서 임나가라 칠국을 수복하겠다고 2달 뒤에 옵니다. 369년 3월에. 이걸 일본 속에 이걸 위정하기 위해서 신공화국가 와서 포상팔국의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지만 또 대륙에서 금구수 태저가 내려왔어. 하여간 금구수가 떴다 그러면 그냥 싸워보기도 전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임나가라 칠국 수복 전쟁이 실패로 돼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추릉국은 뺏겼죠. 두 번째로 가는 게 추릉국은 355년, 요거는 120년을 올린 연대입니다. 그 다음에 369년에 지금 임나가라 칠국을 수복하러 왔다가 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큐슈의 동남쪽이 있어요. 큐슈 가봤어요? 가고시마 있고 이런데 그 바로 오른쪽에 아까 요거는 뭐래요? 시마네현이랬죠?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양국이라는 걸 세웁니다. 일양국. 미야자키현이다. 미야자키현. 이거는 이제 일양국이라고 써가지고 이거는 휴가라고 읽습니다. 휴가. 이런 걸 알아둬요. 이즈모.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거기 가서 또 일양국을 세우면서 또 항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항복을 해놓고. 그래서 이번에 금구수 태자하고 그 아들인 침류태자, 금구수 왕이 됐죠, 이제. 근초고왕은 대왕이고, 왜? 대륙을 다 정복하니까 이제 대왕, 황제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치러 가는 겁니다. 이 일양국을, 도망가고 나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를 치기 전에 369년 9월에 고구려 고구원왕이 요소백제를 치러 옵니다. 왜? 옛날에는 그 고구려 밑에 꼼짝도 못했는데 백제가 근초고왕 금구수 때는 좀 재밌는 말로는 맞짱트자 이런 거야. 맞짱. 그 경계 지역인 대방군 또 낙랑군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국경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구원왕이 쳐러 왔는데 금구수가 또 이깁니다. 그 화살 공격으로. 그래가지고 퇴각을 했는데 2년 뒤에 그렇게 했죠. 369년 9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구원왕을 물리친 다음에
그 이듬해 370년 4월에 외열도를 또 치러 갑니다. 큐슈를, 이 일양국을 치러.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 금구수 태자는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에요. 여기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역사를 정리하면은, 보세요. 고구려 저기 지금 태수 있는 나나 있는데 북경 위쪽에서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또 한반도 남부까지 갔다가 또 다시 또 위로 올라 싸우다가 요번엔 또 큐슈로 갔다가 그냥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 KTX 타고 다녔습니까? 목선에다가 이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몇 개월씩 걸려서 가는 건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게 전쟁 영웅이에요. 이 금구수라는 사람이. 심지어는 일본의 그 명산이 뭡니까? 후지산이죠? 후지산이 구스에서 후스로 바뀌었다는데 구스가 구조라고 하는 금구수의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그 후지산을 지키는 장군, 그 신이 백제 금구수입니다. 금구수.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그러죠. 요즘 후지산이 막 폭발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일본 놈들이 까부니까 백제 금구수 왕이 칼을 딱 뽑으면 후지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왕을 일자 침공을 하고 다시 또 외열도 큐슈를 가가지고 아까 그 진정 있죠? 진정. 맨 처음에 갔다는 그 진정을 죽입니다. 근데 그 진정의 아들이 누구냐면 응신이랬죠? 그 다음에 여기랑 동급이 문해숙리예요. 그 실지도를 가지고 외후왕으로 갔던 사람.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백제에서 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항복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근기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 오사카 쪽에. 큐슈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뭔지 아세요? 큐슈가 백제 영토가 됩니다. 370년에. 여러분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 없죠? 여러분들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큐슈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그 시모노세키 그거를 무슨 현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저 아베 신조가 있는 그 당선한 데가 무슨 현이에요? 야마구치죠? 야마구치가 산구예요. 이게 야마구치죠? 이게 뭐의 약자면 산전 입구예요. 산전 입구. 이게 야마다. 야마다가 왜라는 뜻이고요. 이건 입구예요. 이리구치. 이리구치. 그래서 아까 백가제처럼 산구가 산전 입구의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 들어가는 입구다 이거예요. 야마구치가 지금 시모노세키 입구 뭐 이런 데 있죠? 그럼 뭐냐면 큐슈는 백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또 놀라실 거야. 이게 왕인박사 파견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왕인박사는 우리는 삼국사기에도 없죠? 일본 애들한테 배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앵무새 같이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있어 뭐가 있어? 왕인박사가. 왕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완이라고 읽습니다. 완이. 완이가 요 동그라미가 빠르면 왕님의 자격으로 왔다는 거. 왕님. 받침이 없죠. 일본 놈들은. 금구수가 외열도를 와서 진정을 죽이고 큐슈를 점령한 사건. 이게 왕인박사가 파견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결론만 들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왕인박사가 천자문을 줬다고 그랬죠? 왕인박사가 간 게 지금 이게 370년, 369년인데 천자문은 501년에 나와요. 중사라는 사람, 양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 무슨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공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금구수 왕이 천자문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천자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거기는 비류계 온조계가 서로 싸우다가 도망가서 쫓기고 그러는데 학교 기간이 있어요. 연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왕인 박사가 만약에 백제에서 파견됐으면 삼국사기에 무슨 왕이 연수 목적으로 보냈다. 그 몇 년도에 돌아왔다. 우리 중들이 가면 돌아오잖아요. 해자가 가고 해총이 가고. 왕인 박사는 지금 오사카에 매방 히라카타시에 묻혀 있어요. 거기 왕인 집초촌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내가 증명하는 거 여러분들 그 역사 기행 가면 알겠지만 부여의 능공리라고 능산리인가? 능산리 고분이 있죠? 그럼 거기에 아예 고분인가 보다. 이건 역사 기행이 아니에요. 높이가 얼마큼 이게 아니고
거길 가면 일본의 그 아까 오사카 내방 히라카타시에서 온 사람이 묘지석을 이렇게 세우고 일본에서 난 금송을 하나 신고 갔어요. 기념수를. 근데 거기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번호를 아니까 왜 알려달라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 같은 걸 내가 다 사진으로 넣어줘요. 거기 가면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백제왕의 후예다 이렇게 왔어요. 왕인박사의 후예다 이래야 되잖아요. 백제왕의 후예다. 그 백제왕이 누구냐? 금구수예요, 금구수.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 왜 얘기하면 일본이 뭐 독도관보다 뭐 임나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말 한마디도 해. 무조건 없대. 그런 건 없었다 그러고. 모르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임나일본부는 백제가 아까 같이 외에 대해서 정치적 우월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제 외를 다스리기 위한 관청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본이라는 의미가 백제하고 의미가 같대. 왜? 일본 서기에 흥명기에 554년경에 일본 임나일본부란 얘기 나오는데 백제는 일본은 670년에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550년대에 무슨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임나일본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부하고 들어가면 다 따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학자가 하나도 못 따져. 하나도 모르고. 중요한 거는 뭐죠? 칠지도는 외후왕 자격으로 간 정치적 보검이었다. 그 다음에 큐슈를 정보로 해서 계속 항거하니까 큐슈를 정보한 게 왕인박사가 파견된 사건이고 그래서 거기가 백제 영토였다. 큐슈까지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를 알면요.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 어렴풋이 한데 그것도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내가 다음 시간에 가리키는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대왕 400년 경자년 기사, 작년이 경자년이었죠? 광개토대왕이 그 아들을 보내서 외열도를 침공한 거 아세요? 광개토대왕 비문이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열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대마도에다가 임나연정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외열도의 10개 구역에서 신하하고 쇼군, 장군들을 파견 근무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임나연정 왕은 고구려에서 보낸 사람이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나연정은 대마도에서 있었고 또 아까 이 큐슈를 정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자이우라는 거나 태제부라고 그 후쿠오카 그 외항 쪽에 있죠? 이런 쪽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백제가 관리했던 그 관청 부서가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얘기해주고 얘기하면요. 왜 일본 애들은 다 알아요. 자료를 갖고 가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이 족보를 몰라. 우리나라의 족보를.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주객이 거꾸로 된 거예요. 족보를 갖고 가서 자기네 족보로 다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간 거를 일본왕으로 등급해서 일본이 한국을 친 것 같이 막 이렇게 전부 만들어 놔. 그래서 이제 371년 9월에 요거 마지막인데요. 이 큐슈를 정복하고 나서 다시 고구원왕이 2차 침공을 합니다. 2년 뒤에. 그런데 패스 전투에서 매복했다가 이기고 그 다음에 평양성까지 쳐가지고 이 고구원왕이 흐르는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은 어땠냐? 56국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대륙에서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꾸 한반도에서 싸웠다고 그래요. 한반도. 대륙에서 싸운 거예요. 그 나나, 패스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 그 여제 전쟁이 동아시아 패권 전쟁이라고 저는 명칭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1차 동아시아 패권 전쟁은 백제 근초고왕과 금구수 백제 팀이 이기는 거예요. 고구원왕을 물리치고. 그럼 다음 시간에 할 건 뭡니까? 고구려가 그냥 간단하게 물려나지 않겠죠? 그 뒤에 20년 뒤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란 말이에요. 광개토대왕. 고구원왕 아들이 소수리망 동생이 고국양왕.
고구경항의 아들이 광개토대왕이었다. 이 광개토대왕이 뭐예요? 어린아이인데 그냥 그 민족의식이 강하고 Here is a real man. 그래가지고서는 광개토의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고구원한 할아버지가 죽은데, 큰할아버지가 죽은데 가서 뭐 제사 사냥을 해서 그 제사를 바치고 그러면서 반드시 백제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7살에 이 호태왕 또는 그 광개토대왕 풀네임 광개토대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백제를 치는 겁니다. 그 백제 치는 거는 이게 연관을 아까 관계학은 관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1차 동아시아 패권 전쟁에서 졌단 말이야, 고구건왕이. 근초공한테. 그거를 복수하려고 나오는 게 광개토대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연결해서 얘기를 안 하고 무슨 한강 지역에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쓸데없는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한다.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백제를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걸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2차 동아시아 패권 전쟁인데 여기 이번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승리합니다. 보복에 성공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광개토대왕 비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다 없어졌어요. 39세 되던 그 광개토대왕이 갑자기 미싱이 돼버려. 병으로 죽었는지 무슨 화살 맞고 죽었는지 없어. 그냥 누가 찢어진 것 같지. 그 일본 놈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삼국사기도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시기상으로도 늦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복원하려면 중국사, 한국에 있는 삼국사기, 일본서기까지 다 종합을 해서 요만큼 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역사학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렇게 딸딸딸딸 외우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사학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왕인 박사는 노노 천자만 가지고 간 사람이야. 그 일제 때 가르친 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그래서 오늘은 아까 30분이 해서 광개토대왕을 못했는데 오늘 광개토대왕까지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백제 근초공까지만 해도 좀 한일 관계가 좀 많이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